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 위한 중요한 키워드, 비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원하죠. 하지만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공간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로 채워진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겠죠. 오늘은 책 더 플러스를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로 인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왜 비움을 늘 실천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다. TV 프로그램에서 집 안이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차 발디딜 틈도 없는 집이 방영된 적이 있다. 비닐봉지가 천장까지 쌓여 있어서 옷을 꺼내려 옷장까지 가기도 힘들거니와 옷이 너무 많아서 하나를 꺼내려면 쓰레기 더미를 오랜 시간 뒤져야 했다. 집안 곳곳이 말 그대로 쓰레기로 가득 차 정말 충격적이었다. 집주인은 모든 짐을 쌓아안고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세상 우울한 표정으로 인터뷰하던 표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공간은 그 사람의 머릿속이나 마음속을 나타낸다고 한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공간을 통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가득 찬 물컵에 물을 더 부으면 물은 당연히 넘친다. 인생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면 낡은 것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내가 원하는 상태로 채워주지 않으면 다른 원하지 않는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다. 내가 가진 오래된 습관을 제거했을 때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새로이 채워주지 않으면 더 나쁜 습관이 그 공간을 대신 채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담배를 끊었다면 그 대신 건강식을 대체하는 등의 좋은 습관으로 의식적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군것질을 하는 습관 등으로 대체되어 비만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비워야 채워진다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내 삶에서 깨달은 이후부터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졌다. 인생이 더 심플해졌고 훨씬 더 큰 에너지로 활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도 빨라졌다. 마인드 파워 수업에서는 청소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특히 돈과 가장 관련이 큰 장소는 화장실이다.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부분은 집에서 금전운이 지나는 통로가 화장실이라는 것이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사람들과 지저분해도 내버려두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을 비교했더니 청결한 화장실을 쓰는 사람들의 연간 수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1,000만 원 이상이 더 많았다고 한다. 화장실의 청결이 정말로 돈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다. 오래전 그 내용을 접하고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 청소를 해보았다. 사실 그때까지는 화장실 청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전운이 지나는 통로라고 하니 화장실에 물때가 낀 것도 바로바로 청소하는 습관이 생겼고 화장실 청소 자체를 좋아하게 됐다. 이런 나 자신을 보며 역시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싫어하던 것도 좋아지게 되는구나를 제대로 느끼기도 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실제로 금전운이 좋아졌다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정말로 화장실에 금전 운이 흐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화장실을 깨끗이 관리하기 시작한 후 금전 운이 좋아진 것은 확실하다. 밥 프록터는 비움의 법칙을 강조하면서 옷장 정리를 첫째로 꼽았다. 옷장을 열었을 때 옷이 가득한데 입을 옷이 없다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입지 않는 옷과 신발, 가방 등을 정리해서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곳에 기부한다. 이를 습관화한 지 벌써 8년이 넘었다. 당신도 이렇게 해보라. 집에 있는 옷장을 열고 자세히 살펴본다. 입지 않는 옷이 있으면 모조리 꺼내 놓는다. 옷장에는 분명히 새롭게 공간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스스로 채우려는 본성이 있기에 그 옷장은 머지않아 새 옷으로 채워질 것이다. 그 옷들은 바로 당신이 입고 싶어 하는 옷이다. 이 법칙은 비단 옷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서 그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당신이 원하는 것으로 인생을 채워야 한다. 행복한 삶을 꿈꾼다면 새로운 것들을 위해 낡은 것들을 반드시 비워야 한다. 당신의 공간 에너지는 어떤가? 화장실은 어떤가? 그때그때 정리하고 청소하지 않으면 흐름이 막히게 된다. 막혔을 때는 뚫어주어야 순환이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을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 비움의 법칙을 실천해보자. 과거를 보내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오래된 것, 필요 없는 것을 없애고 공백을 만들어라. 그 빈 공간을 새롭고 내가 원하는 설레는 것으로 채워라. 그러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은 물론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석처럼 끌려옴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 비우기.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비움의 법칙 중에 하나가 용서다. 과거에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내지 못하면 과거에 묶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사람들은 대부분 용서를 불쾌하고 찜찜한 일로 여기고 꺼린다. 그러나 용서란 단순히 말을 뱉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이나 감정을 지우고 그 자리에 더 나은 것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용서란 빈 공간을 만들어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일을 한다. 오프라 윈프리는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용서란 상대방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코 상대방이 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며 나 자신이 과거를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용서란 말은 그리스어로 놓아버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상대방에 대한 분노로 자신을 어찌하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건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놓아버리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나 자신을 위해. 누구나 숨겨진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연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통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9년 전 나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2번 연속 큰 배신을 당하고 내게 남겨진 채무를 약 2년간 갚아야 했다. 너무 큰 충격이었기에 아픔을 준 그 사람들을 곱씹으며 마음 저 끝에서 분노의 감정에 가득 차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나를 화나게 했다.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을 내가 왜 용서해야 해? 왜?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라는 무거운 짐에 매달려서 앞으로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할수록 그 미움과 상처는 더더욱 커졌고 그 감정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
그럴수록 내 몸과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 갔다. 부처는 분노를 극도로 화가 난 사람이 상대에게 던지려고 불 속에서 끄집어낸 석탄 덩어리에 비유했다. 석탄 덩어리를 집어들면 먼저 손을 대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꿈을 방해해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다. 증오심과 분노, 고통처럼 독성을 가진 감정들이 내 안에 쌓이면 그 독은 내 삶의 다른 부분들에도 천천히 스며든다. 생기를 빼앗아가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풍요로운 삶이 내 경험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는 괴로워하지 않는다. 방해를 받는 것은 내 삶이고 내 꿈이다. 그러니 당신 내부의 꿈을 해방하기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하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 매일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다. 용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마음을 피폐하게 하는 고통, 공포, 분노, 증오 등의 감정에서 자유로워진다. 내가 평생 원한을 품고 다닌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셈이다. 누구도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받은 상처에만 계속 집중한다면 그 상처는 갈수록 커지고 상처에 집중하느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의 일을 애정을 가지고 돌아볼 여유도 없어진다. 물론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남을 용서하기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면 할수록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 용서는 저주보다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꺼이 용서한다면 우리 마음은 깨끗이 비워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 채워져 치유될 것이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타인에 대한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다면 어떻게 해도 부에 도달할 수 없다. 수많은 사람이 평생 부를 얻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고 용서를 하기 전까지는 부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풍요한 부가 차지할 만한 빈자리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를 함으로써 마음의 빈 공간, 즉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용서라는 말은 포기하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의 부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감정을 붙들지 않고 놔주는 것, 즉 포기하는 것이 용서다. 그러므로 매일 용서하는 습관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앞에 풍성한 부가 몰려오도록 통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옛날에 받은 상처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든 간단하게 당신에게 평안과 행복이 있기를 이라고 말해주자. 그에게 평안과 행복, 사랑을 보내주자.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며칠이 지나면 그 사람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일이 점점 적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점차 사라질 것이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미움의 감정이 없을 때 그때부터 진정한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고 활기찬 생활이 시작된다. 여기까지 더 플러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비움은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여유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면 그곳에 좋은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로 공간을 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차 있다면 행복도 성공도 풍요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품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은 나 자신을 가장 크게 묶어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용서를 통해 부정적인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의 마음에는 풍요와 긍정의 에너지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공간과 마음을 조금씩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더욱 풍요로운 부가 나에게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